형무로 협박가 나면 선제 공격 안 할게. 형무 -5 첫 실물. 대반전. 외신 발칵. 미 언론이 보도한 형무 -5 위력 수준.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판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등으로 불리는 형무 -5가 공개되면서 이 거대한 미사일을 운반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 T1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데다 차량의 형태나 크기, 움직임이 기존 차량과 적잖이 달랐기 때문이다. 형무 -5 이동식 발사 차량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발사 차량 형무 -2 탄두개량형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추정과 형태적으로 비슷하지만 캐빈, 차량 앞부분, 과전장, 차량 길이, 바퀴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형무 -5 이동식 발사 차량은 국방과학연구소 와 완성자 업체 기아가 개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가 차량을 만들면 형무 -5 미사일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겨져 형무 미사일 본체와 조립된다. 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소형 전술 차량, 중형 표준 차량, 2.5T, 5T, 1호T 등 다양한 군용 차량을 생산 중이다. 형무 -5 발사 차량은 대형 전술 차량 영역에 포함되는데 홈페이지 등에도 사진이나 기타 성능 등 재원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일부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 차량은 제식명이 K901로 알려진 기아 대형 전술 차량의 개량 버전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만큼 형무 -5 등 전술 미사일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다는 의미다. 형무 -5 관련 재원 등은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급 비밀의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한다. 형무 -5 이동식 발사 차량은 구동축이 모두 9개로 구성된 18X18 방식이다. 좌우측에 각각 9개씩 모두 18개의 대형 바퀴가 달려있다. 지난해 공개된 차량은 10X10으로 좌우측 각각 5개씩 10개의 바퀴가 달려있다. 형무 -5 발사대 차량의 바퀴수가 늘어난 것은 탄두 중량만 8에서 9T. 총 중량은 36T쯤으로 추정되는 형무 -5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9개의 차축이 운전대를 돌리면 좌우측으로 돌아가는 후륜 조향 장치도 설치됐다. 이 기능 덕분에 공개된 영상처럼 형무 -5 발사대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면 가장 앞의 바퀴와 나머지 8축의 뒷바퀴가 동시에 좌우로 움직인다. 이러면 좌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 개걸음 크랩 스티어링이 가능해져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적군이 아군의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점이 된다. 이 밖에 럼플렛 타이어와 공기압 조절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NBC, 방호 처리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엔진이나 변속기 재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아가 속한 현대차 그룹에서 생산하는 엔진 중 가장 출력이 큰 엔진이 540마력을 내는 것을 고려하면 이 엔진이 사용됐거나 이를 튜닝해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좀 더 강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변속기는 최근 군용 차량에도 많이 장착되는 자동 변속기가 채택됐을 것으로 보인다. 2. K방산에 허물어진 김정은의 멘탈. 평양 권력 핵심이 떨고 있다. 미사일과 전차 전투기 등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있어 체제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나름대로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극장국가, 시어터 스테이트인 북한은 이를 통해 세습 권력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의 숭배를 이끌어내고 외부에 이를 투사하는 효과를 겨냥했다. 서방 국가나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군 창건 기념일 등 중요한 계기마다 크고 작은 규모의 군 퍼레이드를 펼쳐왔다. 하지만 눈길을 끌만한 무기체계나 군 관련 이벤트가 없어서인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K9 자주포나 K2 전차 등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거둔 해외 수출 성과가 화제를 모으며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K방산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첨단 무기체계가 K-팝과 K-뷰티, K-푸드와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심축으로 자리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일 개최된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력과 K방산의 현주소를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 관심이 쏠려 SNS 등에 관련 영상과 반응 댓글이 본물을 이뤘다. 그 가운데 단연 이목을 집중시킨 건 현무 5로 명명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탄두 무게만 8톤에 이르고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으로 인해 재래식 탄도미사일 가운데 궁극의 단계라는 평가가 군사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강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적의 지하 벙커를 깊이 100m까지 파고들어 괴멸시킨다고 하니 가공할 파괴력이다. 명중도를 나타내는 원형 공산오차, CEP, 도 5m 수준인 말 그대로 쪽집게 타격이다. 이런 현무 -5의 전격 공개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끈하고 나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툭하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타격을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새벽잠을 설치게 만들어왔던 만큼 벙커버스터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 국군의 날 행사를 치른 이튿날 유사시 대남 기습 타격을 담당할 서부전선의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의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인 과시성 행동이라고 대남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반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비방 발언에 앞서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관영 선전 매체를 통한 담화에서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 비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또한 속빈 도람통 소리가 더 요란하다 는 등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저열한 언급을 이어갔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남매의 이런 반응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로 전환하겠다면서 한국을 제1위 적국으로 규정한 뒤 북한은 차단벽을 높여왔다. 김여정 부부장은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따로 지내자는 취지의 언급까지 내놓으면서 한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후 대남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것 외에 남북 간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런데 평양의 남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언급에 흥분된 어조로 함께 반응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현무 -5의 등장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최근 중동에서 들려오는 무장정파의 잇단 사망 소식에 긴장하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 권력의 핵심층에게 현무 -5는 청천벽력에 가깝다. 지난 9월 27일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집중 공격으로 사망했다. 일각에서는 지하 벙커에서 최후를 맞은 나스랄라의 시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폭발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지하 깊숙이 파고든 벙커버스터의 충격파에 의해 숨을 거뒀기 때문이란 것이다. 앞서 7월 말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체류하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폭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모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에 의해 포착된 동선에 따라 초정밀 폭격을 가한 결과다.
가뜩이나 한미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무 -5의 전격 등장으로 숨을 곳을 찾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한 달 내내 한미를 겨냥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위협에 공을 들였다. 9월 초 대남 기습 타격용인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 에메랄S 시험 사격을 참관한 것을 시작으로 국방공업기업소 방문, 군함 건조시설과 해군기지 건설장 방문,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 군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 방문 등에 집중했다. 특히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돌아보고 고농축 우라늄, HEU 추출 관련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도발적인 모습을 드러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현무 -5 공개로 대남 군사도발 행보에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리 대북 전문가들과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은 11월 7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겨냥한 도발 행보를 곧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위기에 쏠린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핵과 미사일에 집중시키려는 시도일 것이다. -5 등 재래식 무기의 등장에 핵 보유국 주장을 펼친 김정은 위원장의 언동을 보면 추가적인 핵도발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시도할 공산도 있다. 하지만 전술핵에 맞먹는 위력을 가진 현무 -5의 등장 등을 지켜보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점점 북한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남매의 언급에서는 핵 보유만으로는 체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당혹감도 드러난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비난에 즉각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고 받아쳤다. 평양의 핵심 권력층은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